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재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인 제가 윤리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요.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이 정무적인 판단을 또는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설 연휴 직전에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독립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배 의원까지 그야말로 줄 징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참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으로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예. 연이어서 이렇게 징계가 떨어지고요. 마치 이 약속이나 했듯이 예상된 시나리오, 이른바 예. 당 안팎에서 다음은 배현진일 것이다. 배현진의 징계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 당원권 정지 1년. 이것은 서울시장 시당위원장직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원으로서 당협위원장 활동까지 정지가 될 만한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충분히 네. 예상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할 때부터 이거 목표를 정해둔 것이다. 틀림없이 당원권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은 제일 큰 이슈로 등장을 했던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반대 의견을 서울시당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인 것처럼 과대포장을 했다. 2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전체 시당 소속인 당협위원장이다. 이렇게 좀 이 직무를 남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징계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죠. 예. 대신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무단게시했다라는 것으로 징계가 돼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미성년 아동의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닌 무단게시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 징계에 빌미를 줬다는 의미에서 배현진 의원도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들고 이렇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예상된 어떤 흐름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 한동훈에 이어서 김종혁에 의해서 바로 배현진이 이렇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글쎄요 불행이지만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지금 지방 활동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도 네. 지금 3일 동안에 제 지역구인 청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제 저녁 늦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네. 많은 당원들 또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왜 이렇게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야단이요 하면서 저를 혼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상당히 안팎으로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빨리 네.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얘기한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 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으로 뭐 당이 폭망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빨리 많은 그 국민들, 당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는 데는 지금 당 지도부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설 연휴 안에 네. 이제 당 지도부가 결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거다. 징계를 취소하든지 좀 수준을 내리든지 네. 이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동의를 그런 하시는 길이 거죠.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것을 당원 당규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징계는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 의미가 있고 네. 또 지도부가 지금 최종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고위의 지도부에서 결단은 또 다른 어떤 그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당의 또 활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이 대안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당 이 최고위원회가 연휴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5일 동안의 어떤 긴 연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바로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들 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배현진 의원은 재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꼭 그게 그렇습니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도 최고위에서 충분히 그거 결정할 수 없이도 있는 가능은 하죠. 재심문에 이제 기회를 똑같이 아마 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심이 열흘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가 열리는 것은 그 열흘 이전에 열리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고위의 어떤 이 결정 이것은 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그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상대당이기는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충분히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제 김동원 대변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친한계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예상 외의 상황들이 좀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다 기대하는 대로 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거야. 배현진 당원권 정지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하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는 지지자들 보면 원래 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 뭐 반사이익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국민의 최소 1야당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치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또 못하는 것도 득점 포인트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자빠지는 것도 매일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다. 야당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지만이 네. 여야가 협치가 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민생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인데 예. 야당 스스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껄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회담도 있었는데 바로 그냥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야당의 불안정성이 국정의 불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시던가 그럴 만한 리더십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드라마로 치면은 너무 반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징계 사유를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게 SNS에 비판 댓글이 올라왔다가 여기에 이제 미성년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제 글을 게시한 게 문제가 돼서 결국엔 징계를 받게 된 건데 당초 윤리위에 제소됐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그 성명을 낸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리위가 판단을 보류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윤리위원회가 윤리적으로 판단 내렸구나.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판단했구나.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네. 이 말하자면 미성년 아동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낸 사람이에요. 예. 법안도 발의했어요. 근데 네. 발의한 당사자가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을 설전하는 와중에 네. 상대가 올린 그런 사진을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미성년의 굉장히 말하자면 명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익명성을 이제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큰 산이 알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걸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민감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왜 지지를 선언했느냐에 대한 서명 주도,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 폄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약간 이제 질적인 이런 이야기들, 예. 비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그다음 경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하지 않겠다라고 유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약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이렇게 1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은 예. 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배현진 의원의 귀책사유도 얘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재심 여부를 저는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심 여부를 통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다라고 보시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배현진 의원의 이 아동 사진, 미성년 사진 무단 게시한 거는 예.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이번만 대두됐냐. 예를 들어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 자당의 소위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해서 비하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배현진은 징계하고 미디어 대변인은 징계하지 않는다. 결국은 내 편은 징계하지 않고 예. 저쪽 편은 징계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윤리적 잣대입니까? 선택적 징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징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성국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앙당에서 지금 어떠한 판결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국민의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 지켜보니까 이거 선을 많이 넘는다. 예. 왜 선을 넘냐고 보냐면은 이거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생각이 없구나. 예. 그들과 선을 그으라 그러면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당 내분을 일으켰고 윤리적으로 문제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친한계예요. 예.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는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 더 공고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단순하게 당내 징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위 대중정당의 일당, 이당인데 이 거대 일당의 그런 그 정체성이 극우로 흐를 수 있고 예. 그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우려를 갖다가 지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징계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럼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네. 왜 극우 유튜버들은 징계하지 않는지 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미디어 대변인을 징계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제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모습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입장 표명하실 수 없나요? 지도부가 연이어서 친한계 인사들한테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고 좀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기자회견에 이 배석이죠.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실제로 마이크를 들진 않았는데요. 예. 저는 배석 자체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 배석을 자처했을까라는 것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거기에 좌장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쇼잉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좀 지나친 얘기일 테고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진영,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진영 논리, 우리 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얘기다 이쪽 공산당식 숙청정당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 어게인 당권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지금 상황에서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지역구의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똘똘 뭉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서로 죽이기에 나서느냐, 이게 가지고 선거가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막 퍼대는 그런 분위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바닥 민심을 그대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제사법중재위원회에서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을 해서 수백억 달러를 우리에게 되돌아 올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가 요러요러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고 당원 당규에도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쭉 15명 당협위원까지 포함하면 한 30여 명의 이 당 계보의 좌장 역할로 끝나는 게 저게 지금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문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원들의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톤다운 시키려면 한동훈 대표도 이 다른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배현진 징계를 맞이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자세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도 이제 상실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건데, 친한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공천권을 노린 거다. 이 징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는 거죠. 과거 서울시당과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과 경쟁을 했잖아요. 몇 표 차이로 지금 이겼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콘서트장에도 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 공천은 배현진이 한동훈계 사람들 많이 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천권을 뺏어오는데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해서 공천권을 직무 대행자 체제로 가서 공천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구는 중앙당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꽂으면 되는,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되는 지역, 네. 그 지역은 바로 당대표가 직접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준석 제거하고 한동훈 제거하고 배현진 제거하고 그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오세훈 시장까지 제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질이 멸렬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무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무능감이 보수 세력에게까지도 굉장히 상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동혁 대표를 물리치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아직도 그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 예. 또한 그 위기에 있으면 결집하고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그 작업, 예. 그 작업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명이 싸워서 한 명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정쩡한 장동혁 대표의 승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9일 선거 이후에 예. 어떤 판이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좀 낼 생각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위도 달라진다, 뭐 메시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수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들을 밝혔는데 예. 장 대표의 전략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굳힌 다음에 뻗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분열된 당내 혹은 이제 뭐 지지층도 여러 가지 탄핵 찬성파와 또 반대파 갈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하나로 뭉친 다음에 분열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나가고 이제 좀 중도 외연 확장까지 뻗는 전략을 하겠다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징계가 굳히는 단계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윤리의 독자적 결정을 지도부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장 대표의 오늘 인터뷰 기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 대표 직분의 정치 생명도 걸겠고 그다음에 신임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반드시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공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는 없다라고 분명히 잘랐거든요. 인위적 컷오프는 없다.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배현진 의원의 뭐 이런 징계들이 공천권을 뺏어오게 합니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인구 5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복수직이에요. 갑을병이 있거나 가불이 있거나 이 정도거든요. 50만이 한참 넘으면 3명, 4명이 되는 거고 50만이면 2명인데 그러다 보면 이 공천권을 전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가불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영향력 있게 행사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서 파열음이 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중앙당이 좀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강선우 김경 사태에서 보듯이 각급 단위의 선거는 해당 의원들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서울시당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공간 위원장으로서 행사한다? 그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그렇게 공천권 박탈이라는 쪽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하고 이번에 어쨌든 장 대표의 얘기를 봤을 때 방향성에 대한 그다음에 설정, 그다음에 노선 변경, 그다음에 중원 확장 이런 것들은 아마 설 직후에 바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거가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센 방향 전환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히고 뻗는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힌 다음에 뻗는 거는 이제 외연 확장인 그렇죠. 거죠. 그럼 19일에 조금 더 윤어게인과 절연이라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거기에 근접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때 조금 반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예. 설사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의미 있는 선언을 내놓는다면 글쎄요 뭐 환영은 하지만 과연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까? 그럼 호떡 뒤집듯이 입장 바꾸는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 12월 달만 하더라도 계몽령이라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죄 판결 나온다고 앞으로 뭐 친윤 세력과 선 긋겠다? 그게 될까요? 일단 선 긋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 긋는다 손 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실효성 부분이 또 나옵니다. 즉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도 주변에서 윤어게인 세력들 따라다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 하면 지방선거 진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지면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윤어게인 세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봐봐 윤석열하고 선긋기 했기 때문에 진 거야.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당은 또다시 헤매게 됩니다. 윤석열하고 선 그어서 진 건지 선을 못 그어서 진 건지 이걸 둘러싸고 또 다른 또 심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정성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어렵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입장 바꾸는 게 얼마만큼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은 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2%를 기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참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44대 22 정당 지지조가 아주 뭐 꼭 2배죠. 정말 저 지지 수치를 보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다면은 뭐 얼마든지 제가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희망의 터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4대 22의 의미 이것은 너희들은 아직은 대한 세력이 아니야라고 하는 준엄한 그런 그 채찍질이죠. 아무리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여당 또 이재명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집안 싸움으로 비치는 그리고 찍어내기, 숙청 이런 그 언어들이 난무하는 당 안팎의 사정으로서는 아유 너희들에게 이 대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이죠. 22%에 담긴 전 국민 100분 중에 22분만 마음을 겨우 여는 정도 갖고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 맞춰서 지금 배현진 의원 징계,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미성년 그 사진을 거의 도용하다시피 한 그거 이거는 뭐 이 정보보호법에 아니더라도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빌미를 준 배현진에게 책임은 있으되 이것을 꼭 정말로 지금 이제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가 밥상머리 대화, 설 연휴, 상차림의 대화 이건 늘차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치는 아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빠지지 않고 나올 주제입니다. 여기에 아유 그쪽 당은 왜 그래라고 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이 사람도 세 번째로 또 징계를 했다네요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식의 이미지가 그치는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정말 압니다. 22%에 담긴 함의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당명이 또 새롭게 바뀝니다. 3월 1일 날 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당명 물론 뭐 거포장만 바뀌면은 그 내용물은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라고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계기로서 정말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마치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안 되듯이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저부터 앞장을 서서 변모와 아주 혁신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서 새롭게 탈라고 지금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시뻘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제가. 유독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 좀 눈에 띄었던 지점이 TK 지역이에요. TK 지역 하면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32% 이렇게 똑같이 가져갔거든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고무적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고무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대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진짜 너무 심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이번에는 좀 재단해야 되겠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 과거에는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좀 쓴소리도 하고 중심적으로 잡아줬는데 그 어른들을 향해서 뭐 인지를 높여야 되겠다. 좀 장애자처럼 비하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징계도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선 의원들이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죄다 몰려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완전히 사리사욕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구 시민들 그리고 경북 시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과거에 우리 TK 자민련이라는 표현이 있고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느냐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영남 자민련처럼 지금 되고 있고 영남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하니까 그냥 낙마하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낙마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 부울경에서 아마도 좀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대구시장 후보로 좀 대자로 된 후보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내란 판결이 선고되면 뭐 외연 확전한다고 나서겠다고 하겠지만 프로야구로 보면요 지금 한 7, 8회 정도 와 있는데 한 10대 0 정도로 격차가 멀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8회, 9회에 외연 확장한다라고 해서 그 점수 차가 줄어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 되면 뭐 할 거야, 뭐 어떤 날이 되면 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치는 모습이 필요한 건데 이런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아지고 국민의힘이 낮아지는 건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